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과 G20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967포인트에 올라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가 시장의 시가총액도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덩달아서 코스닥도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530선 재접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장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분석 빨리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조정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꿋꿋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주면서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오늘장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시각들은 계속 그 종합주가지수의 고점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내용들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11월 달과 12월 달은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한 각 증권사들의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마와 관련된 시장 흐름들, 또 증시와 관련된 이슈들, 또 유동성 장세에 대한 시장 흐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문가들의 시각들은 당분간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장세의 흐름들은 좀 더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800선을 기반으로 해서 오른 시장 흐름들은 내년도의 증시 전망이 2030포인트, 2300포인트까지도 갈 거다라는 시각들이 좀 강하고요. 올해까지 비춰봤을 때 10월 달까지는 2000포인트 이상은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아직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반대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유럽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아직까지 채 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불확실성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상황들은 단기적인 악재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그런 요인들이 유동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증시는 좀 더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겠나. 그 대표에 중국이 있다라는 사실 계속해서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이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 시장이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욱더 유지해 나가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들이 어느 정도 안정 기조로 접어들 건지 회복 기조로 접어들 건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들이 조금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는 달러 베이스가 현재 1100원대 가까이 딱 가서 1103원인가 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이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들이 전반적으로는 일단 약세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비록 오늘 4천억 이상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유입됐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없었던 뭐 세 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과거에 없었던 기록들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지 마시고요.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시장에 풍부한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11월 달에는 많다라는 점 주의하시면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시작은 무엇보다도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개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벤트들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일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시장 주도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가는 종목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잘 나가는 종목에 올라타시고 그 종목의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이 추천이 되었지만 대부분 그 종목들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추세가 꺾이기 전에는 굳이 다른 종목으로 종목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잘 나가는 종목에 오히려 물량을 더 태우시는 전략들이 좋고
부담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들, 섣불리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인 21선을 중심으로 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것이 좋다. 또 추세가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최근에는 다시 살아나는 종목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학주들 역시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현재 측면에서는 두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감들, 또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금값에 대한 원재료들의 그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나. 유가 상승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두고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달러 가치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유동성 시장 흐름 속에 다 묻어있는 재료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본격적인 기업 실적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그런 시장 흐름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흐름들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변화의 여지들 나타날 여지가 있다. 옵션 포지션들이 외국인들이 좀 약세 쪽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자칫 주식 매수 규모가 이번 주에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때는 또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두면서 저점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신규 매매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기존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도주자가 아니라면 물량을 좀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테마는 현재 짧은 시각에서 보면 유동성장에 대한 강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그 다음의 시장은 이미 그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들이 기대감을 갖고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 관련된 내수 시장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CJ 오쇼핑,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이고 LG패션 같은 경우도 현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계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브라질 이런 쪽에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원전이라든가 그 에너지 관련된 개발 산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 같은 원전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전력선 관련돼서 LS 한전이라든가 LS 같은 기업들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유동성 장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증권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종목들인데 키움이라든가 대우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리테일 관련된 증권주들은 오히려 지지선을 중심으로 한 매매 타이밍들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역시 좋습니다. SM 같은 경우 좋고요. 게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가 일부라도 있는 또 기관 투자들의 순매수가 일부라도 있는 우량 종목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시해 주셨던 성장주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주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앞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AS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중국 관련주와 금융주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중국 원양자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에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간 중국주가 하한가까지 내려갔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그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다시 반등했지만 중국 원양자원만이 좀 소외됐는데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차이나 하오란, 그리고 성용광전투자. 뭐 성용광전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 쪽, 중국의 이제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소비 쪽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변화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 또 중국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합주가지수가 말해주고 있고 상해지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장이고, 또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중국에 이미 투자가 돼서 실적을 내고 있는 쇼핑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을 보시더라도 코스맥스라든가 한국골마 같은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왜 이렇게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일시적인 재료로 인해서 급락을 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 우리가 80년대 전후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었었는데, 그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부에다가 강하게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있죠. 기업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들, 또 선진국 규정에 맞는 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또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달라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외국인들의 신뢰를 얻었고,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번에 나왔던 뉴스들은 기업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중국 관련된 기업에 투자할 때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실 KLX 엑스포에 갔을 때에도 기관 투자가들이 중국 관련된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국내 상장된 종목들에게도 사실상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시각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지 않는 이런 조건들, 법률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허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은 있지만 불확실성이라든가 신뢰감이 추락했기 때문에 이 신뢰감을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시장과 연동된 흐름들은 짧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매매에 가담을 하셔서 손실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받는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이 상승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물량을 좀 줄여보시는 전략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성인광전투자같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주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도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금융주는 이 유동성 랠리 기대감 아직까지 유효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섹터를 좀 선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은행, 보험, 증권 세 가지 분류를 좀 살펴본다면 가장 1등주는 증권주일 것이다. 그 다음 2등주는 은행일 것이다. 3등주는 보험인데, 보험은 좀 느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보험 영업을 하시는 주변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시게 되면 한 2, 3년 동안 정말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증권도 같이 권유행위를 하는 투권인 제도도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펀드를 계속해서 환매하고, 또 개인의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줄이는 부분들이 보험과 관련된 지출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험업종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보험주들 중에서 자산이 많고 중시 비중이 높은 일부 손해보험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밀어두시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부동산 위기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죠. 점점 시중에 자금들이 풍부해지면서 미분양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분양 열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또는 상반기 이후 지나가면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뉴스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많은 리스크 요인들을 아직까지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 경기 침체라든가 부동산 침체 위기가 회복되지 못했을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증시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현재 펀드라든가 주식을 많이 팔아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 시기를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테일이 강한 증권 업종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리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영업 브로커리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키움이라든가 키움증권이라든가 또는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하는 투자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증권업종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늘 얘기할 퍼가 낮은 상태이다. 그래서 내년도 증시 전망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이라든가 실적 회복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지난 시간 관심 업종인 중국주와 금융주를 AS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핵심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 가치 투자를 할 때 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지표 중에서 하나, 예. 주가 수익 비율, 퍼에 대해서, PER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 재무 비율 중에 PER, 재무 비율 중에 PER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알아보는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왜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는 분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무 비율 중에 PER을 고려할 때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봐야 하는지 이전부터 짚어볼까요? 예, 지난주 시간 간단하게 예. 복습을 해보면 좋은 기업을 고를 때 네. 염두에서 봐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조건. 예. 그 첫 번째가 회사가 아주 안정적인 회사, 네. 부도 위험성이 아주 낮은 그런 회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 비율이 좋은, 유동성 비율이 높은 회사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단기성 자금들과 단기성 현금성 자금들이죠. 그리고 단기로 갚아야 될 부채, 단기 부채와의 비율을 고려해 봤을 때 자산이 많은, 단기 자산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그런 회사가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 실적이 수반되고 그것이 기업 가치로 반영된다는 말씀드렸고 오늘은 미래에 대한 주식은 결국 미래의 가능성에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재무제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과거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기업의 실적과 연계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성장성에 대한 가늠 지표로서 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또는 네. EPS, 즉 당기순이익 증가율 같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저퍼주를 사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자칫하면 이 저퍼주들 중에서도 주가가 안 오르는 종목들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무 비율을 볼 때요.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봐야 하는지 고려 사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예. 보셔야 될 것은 퍼는 한 기업의 단순한 지표만 봐서는 그 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퍼는 어떤 거냐면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먼저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유동성 시장이냐, 네. 또는 실적장으로 가는 경기 호황 국면으로 가는 시장이냐, 또는 역금융 장세냐, 또는 이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그 시기에 맞는 유망한 산업들, 또 성과가 날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산업군들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그럴 때 이제 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을 볼 때는 과연 퍼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느냐라는 걸 봐야 되겠고, 또 이 퍼가 같은 값이면, 같은 주가를 갖고 있다라면, 퍼가 낮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는 흐름들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일한 산업 내에서 경쟁 기업하고 퍼를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어느 기준 되는 퍼 정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라. 예를 들면 현재 국내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의 퍼는 약 9배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 13배 정도, 13배 정도였으니까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고점을 고려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두에서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재무 비율 중에서 재무제표에서 기업관, 기간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재무 비율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 미래의 가치를 점검하는 하나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지금 회기 중이죠. 12월 말이 끝나야 실제로 한 해 회기가 끝나고 그 회기에 맞춰서 기업의 재무제표들이 나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TS상에 나와 있는 재무비율들, 재무제표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회기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 주가하고 12월 말의 재무제표랑 비교해보면 표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의 퍼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주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분기, 3분기까지 나왔던 실적과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고려를 해서, 주당 순이익을 고려를 해서 퍼에 적정한 주가 있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과거에 이 회사가 퍼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을 나타냈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셔야 되겠고, 또 같은 산업 내에서 퍼가 가능하면 주가의 같은 주가 수준이라면 퍼가 낮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셔야 될 것은 재무비율 중에서는 지난주에 유동성, 레버리지,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퍼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PBR이라든가 ROE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를 나눠서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의 주가는 퍼하고 EPS를 곱한 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의 주가 수준을 살펴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퍼나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퍼의 내용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퍼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EPS가 좋아져야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상으로 본다면 낮은 퍼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또는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분기별로 순이익이 늘어나는 회사가 실제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만약에 주당 순이익, 주식 한 주당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1,000원이고 그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짜리라고 하면 10%의 수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공식에 넣어서 살펴보게 되면 퍼가 10%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한 주를 샀을 때 1,000원의 이익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10%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퍼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1년 안에 그 회사 한 주를 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측면에서 아주 낮은 상태라면 퍼가 낮은 거예요. 이 회사의 주가가 영업이익만 받쳐주거나 또는 그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면 퍼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현재 가치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서는 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퍼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나 이슈가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돈이 많이 몰리죠. 유동성 장세의 대표적인 금융 섹터라든가 또는 이미 실적들이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고는 턴어라운드 종목에 몰립니다. 근데 퍼는 궁극적으로는 실적들이 아주 좋아져서 경기 회복기에 진입하게 되면 오히려 퍼는 정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성장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퍼가 낮은 종목들 중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최근에 가장 강한 산업 3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 중공업 관련된 산업, 물론 조선과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네. 가지는 제가 깜빡했는데 예. 한 가지 업종군이 자동차와 중공업, 조선 그리고 화학업종. 맞습니다. 예. 화학업종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화학업종들이죠. 이 세 개 업종들의 펄을 살펴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라든가 EPS가 분기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거기와 맞춰서 오히려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펄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네. 주가는 펄하고 EPS가 늘어나면 주가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저 퍼즐을 고르지 마시고요. 저 퍼즐을 작년 12월 달 주가와 작년 12월 달에 펄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고 검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화학주 중에서 LG화학, 호남석유, GS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SK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전년도 말 지표에서 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펄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보게 되면 어느 증권사나 상장기업 분석은 다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종목은 그 화학업종들 중에서 네. 호남석유가 최근 5월 달 이후에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 호남석유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호남석유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네, 그렇습니다. 종목이죠. 호남석유가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EPS가 25,000원이었고 예. 그리고 퍼가 4배였습니다. 그 얘기는 EPS하고 퍼를 곱하면 약 10만 원 정도가 나오죠. 2009년 12월 달에 주가가 10만 원대 소폭 상회했습니다. 예. 현재를 보게 되면 EPS는 변동이 없지만 무려 퍼가 11배나 올라갔습니다. 예. 즉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중요한 거예요. 이제 3월 달이 되면 올해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되니까 작년하고 올해 실적들하고 비교해서 퍼와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쭉 보시면서 실제로 내년도에 3월 달, 4월 달에 나오는 실적들 회기 분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EPS라든가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회사들을 선별을 하시면 그 회사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화학업종들은 내년에도 전망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강한 종목이고 외국인 자금들이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간다. 특히 현대중공업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테마도 같이 갖고 있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운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본격적인 경기 회복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도 중국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아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가 5월 달 들어서 가장 자동차 업종들 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주가의 상승률도 가장 높았지만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펄을 살펴보게 되면 기아자동차의 2009년도 12월 달에 EPS는 약 4,000원 정도 됩니다. 또 기아차의 퍼가 5배, 그러니까 4, 5, 20, 2만 원 정도 호가하던 2009년 12월 달에 주가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는 주가가 거의 5,500원 정도 EPS를 기록하고 있고 퍼 같은 경우는 8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곱해보면 4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측치입니다. 현재 주가 기아차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네. 기아차가 딱 49,000원, 5만 원 수준까지 와 있죠. 결과적으로는 예측치라고 하는 것은 HTS에 나와 있고 또 분기마다 EPS가 나오고 퍼도 같이 나옵니다. 추정 EPS와 퍼.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500개 내외에 있는 종목들만 나와요. 그래서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적정한 기업의 가치들을 판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사실을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퍼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그러면 저 포즈를 지금 골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하시기 전에 내가 퍼와 관련된 앞으로의 종목들을 꼽기 위해서 지금 잘 나가는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간단해요. EPS와 그리고 퍼를 곱하면 그게 주가인데 그 주가가 실제 12월 달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현재 예상되는 EPS와 그리고 그 EPS하고 퍼하고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실제로 3월 달에 가서 그 EPS와 퍼가 나오는지 또는 퍼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하고 추정 EPS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퍼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퍼가 더 올라갔느냐. 퍼가 상승을 해야 그만큼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퍼주를 고른다는 것은 처음에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같은 주가 수준에 있는데 퍼가 낮은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퍼는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제로 퍼와 곱하기 EPS 요걸 가지고 보시게 되면 주가의 상승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지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퍼가 상승하는 올해의 기준 대비 퍼가 늘어나는 종목들이 더욱더 성장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퍼주들을 고르시면 예. 자칫하면 성장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ER을 통한 가치 분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예. 앞서 그 금융업종들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를 깨지 않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권 업종들. 네. 차트를 통해서 증권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업종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되게 완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예. 지금 금융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금융주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보험 업종들하고 그 다음에 증권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증권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거래를 모아가면서 주가가 이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가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전년도 주가를 고려해 본다면 이제 전년도의 수준, 종가 수준을 이제 회복한 상태죠. 네. 근데 증권 업종들이 올해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간단하게 살펴서 키움증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네. 먼저 증권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키움증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을 보시게 되면 키움증권이 작년도에 EPS가 3,800원이었고 퍼가 12배였습니다. 그런데 퍼는 올해도 12배에서 조금 더 12.16배예요. 근데 EPS는 4,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증권업종 자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다른 증권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년 말에 12월 말에 주가보다는 추가적으로 10% 정도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업종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움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함께 재무제표 살펴보시면서 현재 주가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승 여력이 EPS하고 퍼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함께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업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이제 브로커리지 관련된 종목이 대우증권이니까 네. 대우증권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보시게 되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EPS가 12월 2009년도 흐름들로 좀 살펴보게 되면 퍼가 1.7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네. EPS 같은 경우에도 1,600원대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우증권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22,000원 정도 수준에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수준에서 현재 26,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10% 정도 올라왔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키움보다도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증가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퍼하고 EPS가 같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을 고려해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많이 추천하기보다는 예.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시는 종목을 늘리는 전략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은 키움증권과 대우증권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보내주셨는데요. 529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요, 11월 5일에 매수를 하셨어요. 9,6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돼가지고. 네. 소비 육성 쪽에 포커스가 맞춰있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환율도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적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2009년도 12월 달에 EPS 적자였습니다.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는 무려 2,100, 2,100원이에요. 0에서 2,100원까지 올라온 거죠. 사실 마이너스 1,500원이었으니까 작년에 투자했으면 손실이었겠죠. 그리고 퍼 같은 경우에도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예. 그 얘기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아시아나의 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주가가 9,700원인데 퍼하고 추정 EPS만 고려해 봐도 10,000원 이상은 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재무지표상으로 살펴봤을 때 실적들이 여전히 좋고 당장 주가의 흐름들이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추세선을 붕괴시키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0원대의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현재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에서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종목에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종목을 분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 좀 한 3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가져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다사로봇입니다. 429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9,980원에 다사로봇을 매수하셨고요. 매수하신 비중은 25%입니다. 너무 내려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와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마음을 조금 접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사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S라든가 이런 예측치가 잘 안 나오는 소형 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사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보게 되면 일단 소형주의 테마들이 움직이려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이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시장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시세를 한번 분출해 놓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로 인해서 10,000원대와 8,000원대 이상에서 매물벽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00원이면 10,000원대 고점에서 물량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벽이 있어서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을 가져가냐면 공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공은 처음에는 땅에 닿았을 때 크게 튀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은 크게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뭐 재무제표상의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해서 장기 추세선에 한번 부딪혔습니다. 지금은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긴 한데 이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올 것이냐, 그것은 이전에 많이 물려 계시는 매물벽대가 8,000원대 초반부터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8,000원대 이상의 물량 부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 소비하는 과정들이 거쳐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 매수 시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다만 반등 타이밍은 8,000원대 이상 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8,000원, 9,000원대 사이에서 물량을 좀 줄여놓으시는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반등은 개별 종목들의 타이밍에서 나타날 수 있고 재료를 동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사로봇 상담까지 마쳐봤는데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보성파워텍입니다. 206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보성파워텍을 4,7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건데요. 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시세가를 강하게 한번 분출해 놓고 지금은 1년 동안 주가가 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추세를 다시
돌려놓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돌려놓을 때 가장 좋은 흐름들은 주가가 같이 수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같은 경우도 4,700원대면 추세가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늦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셨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 흐름들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본금이라든가 실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나빠지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달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실적 증가율이 좋았습니다. 매출이라든가 EPS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전략들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지 좀 살펴보게 되면 네. 분기별로 살펴보게 되면 2009년도 12월 달에는 EPS가 46원이었는데 올해 2010년 3월 달 같은 경우는 148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 살펴보더라도 200원을 고려해봐더라도 나누기 하면 5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단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올해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고 거래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는 전략들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문자를 꾸준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를 4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35% 갖고 계신데요. 연말까지 보유가 가능하니까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예, 연말까지 보유하신다고 하니까 예.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서 그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항공주들 보셨지만 작년은 정말 어려웠어요. 신종플루라든가 또는 그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에 대한 또 금융위기에 대한 이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소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죠. 근데 올해 접어들면서 원달러도 좋죠. 그리고 시장에 풍부한 자금들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못 갔었던 여행 같은 수요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를 보더라도 저가 항공사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국내 뭐 올레길이라든가 지리산 그런 길들도 많고 단풍놀이 많이 하시는 시즌인데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되면 중국 관련된 여행 수요가 있고 특히 중국 이 여행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방적인 정책들을 가져가면서 외국계 여행사에게도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변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시장 흐름들은 비교적 좋다. 기업에는 우호적이다. 다만 이 회사가 적정 주가 대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부담들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67,000원대 이상 주가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상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만 원대 근접시까지 5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3개월 이상 쉰 상태이고 월봉상으로도 살펴봤을 때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장기 평균선상에 놓여져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거래 흐름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상승 여력들을 점검하는 전략들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나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사신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측면에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보유하는 전략들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16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령제약을 2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십니다. 예,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건데요. 네. 일단은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에서 평가해 놓은 레포트들은 상당히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높습니다. 현재 주가가 보령제약이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죠? 2만 원, 2,400원 정도. 예. 이분이 2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HTS상으로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보령제약의 애널리스트의 평가해 놓은 가격들을 보면 5만 원대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높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기업의 실적들을 점검을 하는데 EPS가 1,600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리고 퍼가 12배. 그렇게 따져보면 약 그 15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 4만 원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올해 3월달, 4월, 3월달, 6월달까지 나온 EPS라든가
그리고 퍼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이 좋다. 즉 EPS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을 갖추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개별 종목들이라는 것은 유동되는 물량이라든가 큰 자금들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을 당해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보령제약 같은 경우 21,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전에 최근에 2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량들, 이 거래량들이 실제로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템포 타이밍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가격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내가 감수해낼 수 있는 손실 규모, 예를 들어서 10%다, 아니면 20%다, 또 12월 달까지 가지고 있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난 12월 달까지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2만원대 넘어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 바꿔 타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접근되면서 지수가 빠졌을 때는 보유해도 돼요. 근데 지수가 계속해서 강하다라고 하시면 바꾸고 대형주로 바꿔 타는 그런 전략들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LS산전을 951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LS산전을 20%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91,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LS산전은 괜찮은 회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예.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회사이고, 다만 LS산전이 본격적인 수익성이 좋아지는 시기는 내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만 원대 이상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 그것은 재무제표상으로도 굳이 보지 않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는 컨센서스 지표들을 보더라도 다 10만 원대 이상, 12만 원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하셨던 9만 원대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시장 재료들을 정부의 차세대 미래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맞물려서 이미 제주도에는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이고, 다소 손실을 보셨더라도 현재 측면에서는 보유하는 투자 전략들이 바람직하다. 최근 이제 외국인 물량들이 좀 나가긴 했지만 기관 투자의 물량들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중장기 추세선을 지켜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물량들 현금이 80%고 LS산전 물량이 20%다 그러면 저는 10% 정도 더 사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생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